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요즘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폭염에 더욱 취약한 독거노인층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고 합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8월의 첫날.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더니 11시를 기점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쪽방촌과 독거노인 거주지역 등 폭염 취약계층 여름나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령 사망자 숫자도 비례한다는 분석도 나오듯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 올해 들어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주로 7, 80대 노인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기후변화 건강포럼, 질병관리본부가 의료진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폭염 건강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더 힘들게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저소득층, 쪽방촌,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은 온도가 올라가도 자기 체온이 올라가는지 날씨가 더운지 이런 걸 잘 감지를 못해요. 그러다 주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로구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생수와 이온음료, 온도계와 부채가 전달됐습니다. 평소 노인들은 날이 더워도 부채질을 하거나 선풍기를 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에어컨도 없을 뿐더러 비싼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무릎이나 허리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 역시 불편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거기서 난구가 많아. 그러니까 거기도 노인들이 많아. 온도방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2시간 있다 와요. 이제 한 3시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부채질을 하고 그냥 뭐 지금 더운 선풍기나 틀고 그렇게. 현재 바깥의 기온은 3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35도 넘는 날씨가 지속될수록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온도계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운 날에는 온도계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또한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국 37,218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도 독거노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 대부분은 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 방안 역시 시급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이 많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들, 무더위 쉼터나 이런 걸 전혀 알고 계시지도 않고 실제로 그걸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 가운데 전문가들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외출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을 느끼면 일단 그늘 같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며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병욱 목사 사태와 관련해 교회 성폭력이 목회자에 대한 신격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목회자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3.1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홍대 새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병욱 목사. 과연 여성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청원함 아카데미, 서울여대 새벽이슬, 여성주의 연구살롱 나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에 권력을 이용한 힘의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회자를 신격화할수록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저항조차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가 범죄자라는 등식이 쉽게 성립되기 어려워 피해자 입장에서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목회자에 의한 성범죄 피해는 규모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독상단연구소 김선희 외래연구원은 목회자 성폭력이 엄연한 사회적 범죄이자 악이라며 목회자에 대한 신화를 타파하고 반드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대단한 존재. 그 신화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고 정말 목사님도 대단한 존재고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전병훈 목사 사태는 특정 교회와 한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해 남성 중심의 서열과 위계 질서가 당연시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혜희 의원은 대책위 활동 등을 통해 전 목사 개인의 활동을 규제할 뿐 아니라 교회 내 성별 간 권력관계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조직구조 개편, 이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교회 내에서 고정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 내지는 남성의 성범죄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아주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 스스로의 힘, 여성 스스로의 주체성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참석자들은 뼈아픈 자기 반성과 교회 내부의 자정 노력 없인 또 다른 전병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다윗에게 강간당한 밧세바를 예로 들며 피해 여성들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던 그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계가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적 성범죄보다 더욱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라는 말을 다윗한테 전함으로써 자기가 그런 일에 관련돼 있었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일의 처리를 다윗한테 넘기고 그런 커다란 행동, 고민 끝에 내린 행동이라는 거죠. 밧세바가. 그게 현재 한국교회의 인식적 제도적 구조 내에서는 제2, 제3의 전병훈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병훈 사태로 공론화된 한국교회 성범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안 마련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주은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스즈키 노부유키가 최근 일본에서 문제의 말뚝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는 지난달 28일 도쿄 부근에서 위안부 독도라는 거짓말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한국 규탄 국민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세운 것과 같은 모양의 말뚝 100개를 만들어 모두 팔았다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습니다. 기념품 모양의 말뚝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것과 동일한 모양이며 9cm 길이로 어디든 연결할 수 있도록 고리와 끈까지 부착했습니다. 스즈키는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케시마 말뚝을 전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이 말뚝을 개당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0원 정도에 팔겠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즈키는 지난 6월 위안부 소녀상 옆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입구에 문제의 말뚝을 세운 뒤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즈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북한의 폭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백악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유엔이나 국무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다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북한 전역에서 8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소는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이 방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작성한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남북을 하나 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열과 전쟁의 상처를 입고 지금까지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다며 남과 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화해의 일꾼,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전쟁 연습이 사라지고 신뢰와 단합,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12일 서울 성천교회에서 광복의 기쁨을 통일된 조국에서란 주제로 남북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기택 감독이, 축도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엄연섭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예배 때 드려진 헌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 장로들이 목회자 납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장로신문이 제38회 전국 장로수련회에 참석한 장로 1,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로 10명 중 8명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조사에서 집계된 40%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의 90%는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가 많다고 답했으며 20년 후 교회 미래가 침체 또는 쇠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선 55%가 예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단 7%만이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에 대한 교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60%, 안티기독교와 이단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37%가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미흡하다는 답변이 29%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현 정부 출범 당시 76%가 잘할 것으로 내다본 것에 비해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0회 총회감독과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감독회장 선거엔 4명, 감독 선거엔 18명의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감독회장 후보엔 성일교회 김승현, 분당 새롬교회 하명환, 천전교회 이복규, 서울연합교회 김충식 목사가 등록했으며 서울연회 김종순, 김영원 목사 등 모두 18명이 10개 연회 감독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한 갈릴리교회 강문호 목사와 대림교회 임준택 목사는 선관위로부터 본부 부담금 납부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는 서울 남연회 감독 단독 후보로 등록됐습니다. 중앙연회 성남제일교회 이정원 목사와 삼남연회 우리교회 석준복 목사도 단독 입후보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이 예상됩니다. 선거는 오는 10월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상이 없는 한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인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영광원전 6호기 고장 정지에 이어 2호기도 출력이 1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증기 발생기 급수 공급 펌프 1개가 보호 신호에 의해 자동 정지되며 터빈 출력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 강정 평화대행진에 연인원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정화 씨가 오는 7일부터 IT 재건 사업 현장 시찰을 위해 IT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10호 태풍 담레이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25도, 춘천, 강릉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로 가장 덥겠고 광주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2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목요일에 비가 오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시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